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5월 20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으로 온다. 그래서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4박 5일 동안 한국과 일본에 머무르는데 한국에 먼저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한국은 20일 날 와서 20일, 21일, 22일 이렇게 2박 3일. 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은 그 가운데 토막에 있는 5월 21일 날 정상회담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일정이 지금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22일까지 있다가 22일 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도 역시 2박 3일, 22일, 23일, 24일 이렇게 2박 3일씩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들은 오면은 일본에서는 조금 더 오래 머물고 한국은 잠깐 뭐 하룻밤 자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조 바이든은 한국에 먼저 올 뿐만 아니라 양국에 정확하게 2박 3일씩 이제 그렇게 있는데요. 5월 21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취임을 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을 얼마만큼 짧은 기간 내에 만나느냐 이제 이런 걸 또 찾아봤더니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21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니까 불과 11일 만에 정상 외교를 하고 그중에 첫 번째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이건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최단 기간 내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건데요. 이제 큰 이 틀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오로지 중국 바라기, 북한 바라기, 러시아 바라기 이제 그런 쪽으로 경도돼 있었다라는 것이 중평인데요. 이번에 조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정부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는 이 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중국, 북한, 러시아 쪽으로 경도돼 있던 우리 외교의 어떤 축이 180도 선에 다시 전통적인 전통 우방 쪽으로 한국, 미국, 일본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악관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외교를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동맹, 한미 동맹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대북 문제, 경제 안보, 그냥 군사 안보가 아니라 경제 안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연설을 할 장소를 어디서 할까? 뭐 국회에서 할까? 국회는 별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아마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할까? 그래서 지금 그 미리 이 현장 답사하는 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미국의 현장 답사 팀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간 장소가 우리나라 중요 대학의 캠퍼스. 그래서 학생들과 뭐 교수들과 거기 초청받은 인사를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아시아 공개 연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 무슨 내용이 담길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견제. 중국이 그렇게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은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워치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일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할 예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에도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또 파르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영내 국가들의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영내, 중국이 영내라고 말하면은
저 동북아시아에서부터 저 남중국 밑에까지 다 이제 중국은 땅이 좀 넓으니까 다 영내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까지 공들여온 그 문재인 정부하고의 어떤 짝짝꿍,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이 지난 5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해치지 말아라라고 중국은 대들고 나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답사단 이미 와가지고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을 다 답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이것의 협력 중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일 관계도 개선하고, 미국은 한일 관계가 아주 뭐 최악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공조를 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양쪽의 입장이 유지되어 있느냐,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 삼국의 군사적인 협력, 이런 것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열리면은 대개 우리나라 대통령이 워싱턴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 서울로 옵니다. 이게 얼마 만이냐면 29년 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93년 김영삼 클린턴 한미 정상회담 때 클린턴이 서울에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대통령들이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쭉 그 이후로는 우리가 워싱턴으로 갔었습니다. 문재인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데 조 바이든이 서울에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말이 좀 복잡한데요. 확장을 억제한다. 확장, 핵무기 확장을 말합니다. 그것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본다면 북방 쪽에 있는 이 나라들의 전략 자산이 확장되는 걸 억제한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확장이 억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쪽에 상응하는 만큼의 우리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전개하는 것이 저쪽의 확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뭐 지금 혹자들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그동안에 북한의 핵탄두가 100개쯤 있을 것이다. 100기. 아니야. 이제 불과 2, 3년 내에 북한의 핵탄두는 200기가 될 거야. 200기.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북한의 핵탄두가 확장해 가는 걸, 미사일을 ICBM 쏘는 거, 뭐 이게 SLBM 쏘는 거 확장해 가는 걸 어떻게 억제를 하죠?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도 거기에 상응하는, 오히려 그걸 능가하는, 적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것, 이게 확장 억제입니다. 말은 뭐 확장 억제니까 뭔 말이지? 매우 중요한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흔히 이런 이제 전략이라는 말과 전술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략 자산, 전략 협의체. 그거는 이제 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의 전개,
실제로 핵무기를 장착했는지 아닌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뭐 외부에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핵무기를 장거리 운반을 하고 핵무기를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를 북한 땅에 가령 예를 들어서 투하할 수 있는 그러한 전폭기 미2, 그다음에 북한의 상공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A1000개,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동해 또는 서해 어디 적당한 위치에 상시 주둔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이 중국과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는 전략무기의 확장,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뭐 경제 제재로 핵무기를 포기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북한을 봉쇄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의 해외 자산을 전부 다 동결을 하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핵무기 전문가들이 쓴 책을 서너 권을 읽어보면은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핵무기를 줄이는 것은 핵 감축 협상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 인류가 핵무기를 가진 다음에 모든 감축 협상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2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 700개쯤 가지고 있으면서 김정은, 자 너희도 힘들지? 우리도 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줄여나가자. 절반쯤 줄이자. 너희는 200개지 100개로. 우리는 700개인데 350개로. 이렇게 하는 게 핵 감축 협상입니다. 너희들이 미사일 보니까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몇 개 가지고 있던데 그거 유지하는데 말이야. 해마다 유지 보수하는데 달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니? 응? 힘들게 그러지 말고 줄이자. 그래서 그것도 줄여나가는 것.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핵 감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꿈쩍도 안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마 미국 행정부로서는 정말 실로 오랜만에 그동안 한국 정부하고 나누고 싶었던 속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됐다. 누구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어떤 것도 공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문재인 셋이서 뭐 정상회담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중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일관돼 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오면서 혼자 오겠습니까? 수백 명이 같이 오는 거죠. 그 밑에 외교, 안보, 통상 뭐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오는 겁니다. 장관들도 같이 오는 거고요. 그 팀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인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쪽으로 공산국가 쪽으로 경도돼 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일거에 360도로 되돌리는, 그걸 이제 아주 급격하게 할지 조금 시간을 두고 할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쿼드라는 건 넷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평양 그 이제 안보 협력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싫다고 그동안 얼마나 세게 도리질을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쿼드 가입, 한국도 쿼드에 들어와라.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의 변화,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방안.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요,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SCG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건데요. EDSCG 이게 뭐냐면 2+2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한민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의 핵심적인 두 장관, 저쪽도 2명, 우리도 2명, 그렇게 2+2 회의, 이게 한미 동맹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협의체인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없애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가 막히죠? 우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아파트 값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나라 안보에 너무나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회의가 중단돼 있었던 겁니다. 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재가동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 뭐 거기서 하는 방법도 얘기가 일부 있었고 뭐 여기저기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 거기도 뭐 꽤 장소가 그럴듯하거든요. 가보셨습니까? 이제 거기 이제 뭐 여러 장소를 물색했는데 지금 이제 국방부 청사 5층에 임시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아마도 큰 변화가 없는 한 그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리고 그 정상들이 만나는 것과는 별도로 이제 다른 그 수행원들이 카운터 파트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것들은 국방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뭐 이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미군 기지가 지금 공원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미군 기지 부지를 또 같이 산책을 하는 이제 그런 스케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도 가고 판문점도 들르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에 오면 꼭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죠. 바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여기도 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간다고 그래요. 반도체 나노 공정 현장, 배터리, 바이오, 제약 생산 현장을 찾아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게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동맹국 중심으로 경제는 군사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 안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핵심적인 이 분야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제약 이런 거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6월 달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나토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네 나라의 자격으로 나토에 참여를 한다. 이것은 물론 중국 견제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는 동맹국끼리의 어떤 전략적 협조 관계가 나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기까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미국의 군사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호주, 뉴질랜드 총리가 다 함께 참석을 하면은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집 떠나가지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다음 달 20일 한국에 오는데 아마도 그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안 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찬을 하든 어떻게 되든 이제 한미 양국의 정상 부부가 함께 하는 만남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난답니다. 그 당시에 가면 5월 21일 기준으로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되겠지요. 미국 쪽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 좀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해서 5월 22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먼저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그렇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양산에 머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